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도 전쟁이 일어나자 자신들만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스르프스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인데 이곳에서 역시 그 세르비아인들은 자신들의 가족, 민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타 민족들을 몰아내고 자신들만의 자치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민병대를 만들어서 연방군과 힘을 합쳐서 보스니아를 공격해 들어갔던 것이죠. 첫 번째 공격으로 92년 4월 5일 13,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보스니아의 가장 큰 도시 어디죠? 사라예보? 사라예보. 맞습니다. 사라예보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갛게 나와 있는 지역이 세르비아가 포위하고 있는 지역이고 사라예보 도시를 둘러싼 산악지대를 세르비아가 주축이 된 유고 연방군이 포위하고 사방이 막힌 도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갇혀 있었던 사라예보 시민들을 향해서 유고 연방군이 무차별 공습을 퍼붓게 됩니다. 시민들한테요? 네,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은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스나이퍼나 이런 공격을 피해서 막 달리는 거죠. 총에 안 맞으려고. 그냥 일반인들한테 쏘는 거라고요? 예, 저 유엔군 전차를 의지해서 도망을 치고. 버스나 트램에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가는 거예요. 일본인들 왜 쏘지? 진짜 얼마 안 된 일인데. 애기까지. 나 정말. 자,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평범한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사격을 했다는 게 좀 충격인 것 같아요. 완전 어린 아이들까지 희생당한 게 맞습니다. 마음. 결국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 한번 이 사진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이 자기가 스스로 무장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총을 든 그 사라예보의 여성이라는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대충 민간인이라는 예. 걸 알 수가 있죠. 예. 당시도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를 모르니까 그러한 공격에 맞서서 실은 그 자신의 이웃 장례식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교수님, 이제 우리 전쟁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제 기억 속에는 다 흑백 영상들로만 기억이 돼 있는데 이렇게 컬러로 된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보니까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믿겨지지가 그게 않습니다. 형 초등학교 때 일어난 일이에요? 나 초등학교 때. 예. 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정말이야? 조작된 거야? 라고 현실감을 잃기 마련인데 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도 뭐 유럽의 한 나라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죠. 당시 사라예보 포위전은 무려 1425일이나 지속됩니다. 와. 1년이 365일이니까 몇 년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 당시 사망한 시민만 13,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내전이 이제 본격화되자 미국과 유럽 공동체, 당시 이시죠. 오늘날은 유럽연합이죠. 보스니아의 독립을 이제 인정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서는데 이렇게 국제사회 지원이 가속화되자 연방군도 마음이 급하겠죠. 보스니아 남부와 서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 이 사람은 보스니아 내에 있는 세르비아 민병대들을 자극해서 세르비아인들이 살 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세르비아인들이 좀 더 살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될까요? 쫓아내고 청소를 해요.
예, 인종 청소가 보스니아 내전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아, 자, 세르비아 민병대는요, 나치가 처음 유대인을 차별해서 몰아낸 것처럼 정말 다양한 방법을 써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여러 방법을 써서 해직을 시키고 길거리에서 괴롭히거나 집단 폭행을 하거나 혹은 다른 민족이 갖고 있었던 사무실을 한밤중에 폭파하거나 집을 공격해서 탈취를 하기도 했었죠. 디나 씨도 당시 보스니아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서비아 이웃들은 서비아 아닌 사람 집에 가고 총 들고 가고 그냥 이 집이 이제 내 집이야. 다 죽이고. 죽이고 아니면 그냥 나가. 쫓아내고. 네. 근데 우리 가족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우리 엄마는 서비아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네. 그 우리 엄마의 친구는 우리 가족을 위해 거짓말했어요. 아, 그냥 도와준 우리 사람이 집은 있었구나. 본인 집이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시 보스니아로 갔을 때 우리 집 아직 있었어요. 야, 근데 진짜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생생한 것 같은데 이게 90년대 일이 네,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된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인종 청소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한꺼번에 그리고 빠르게 인종 청소할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실제 인종 청소라는 이름으로 집단 학살이 매일같이 보스니아 전 지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 도보이라는 지역에서는 약 11번 이상의 집단 학살이 진행됐었고 포차 남쪽 지역에 이 지역에서는 약 2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집단 학살이 이루어지는데 2,70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곳, 20세기 최악의 장소, 최악의 인종 청소가 이루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스레브레니짜라고 보이시죠? 네. 네, 스레브레니짜 바로 이곳입니다. 세르비안들이 장악한 스르프스카 공화국 내의 산악 마을이죠. 스레브레니짜라는 어떤 자그마한 도시인데 이 지역의 주된 민족은 보스니아인과 크로아티아인이었습니다. 근데 근처가 좀 세르비아랑 가깝죠. 바로 붙어 있는. 예.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가 어떻게든지 장악하고자 했었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만여 명의 그 주민들을 가두고 집단 학살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본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유해 영상 있었죠. 유해 발굴 영상. 그 장면이 바로 그 스레브레니짜 학살 장소의 그 매장터입니다. 이들의 범행이 낱낱이 밝혀진 재판 기록문 일부를 가져왔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95년 7월 13일 크라비카 창고. 1000명이 넘는 보스니아 남자들은 기관총, 수류탄, 그리고 다른 무기들에 의해 창고 안에서 죽었다. (1995년 7월 14일) 페트로바츠 근처 댐. 이 지역 학교 출신의 보스니아계 무슬림 남성 1000명 이상을 댐 밑에서 죽이고 다음 날 아침 굴착기와 중장비를 동원해 희생자들을 묻었다. 세르비아 민병대는 불도저로 밀어서 시신까지 이제 심각하게 훼손을 이제 시키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마치 전리품처럼 시신을 망가뜨린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보기 너무 힘들어요. 보시면 못 아시겠지만 보겠어요. 좀 참혹한 광경이죠. 못 보겠다. 아니, 교수님 이런 일을 대체 누가 벌린 거예요? 이런 인종 청소를 주도했었던 대표적인 인물 크게 2명 있습니다.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인들이 만든 스르프스카 공화국의 지도자였던 라도반 카라지치. 그리고 이곳의 사령관이었던 라트코 물라디치라는 인물입니다. 그 아까 계속 말씀하신 그 밀로세비치랑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들은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 지원을 받았던 인물들인데 밀로세비치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보스니아 전쟁을 주도하고 정식 군대가 아니지만 민병대를 활용해서 다른 민족을 향한 인종 청소를 본격적으로 감행했던 전범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최악의 인종 청소가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 해결을 위해서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 나토라고 할 수 있죠. 나토. 사실 나토는 보스니아 내전 초창기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해상, 공중 감시가 주 임무고 직접적인 개입은 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나토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사건, 바로 앞서서 설명드린 그 스레브리니짜 인종 청소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주축이 된 나토는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협의를 이끌었을까? 이런 내전을 종식시키려고 노력을 했을까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보스니아를 공격하는 그 세르비아를 전방위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르비아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와 함께 나토군을 투입시켜서 보스니아 내의 연방군, 세르비아 민병대를 공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세르비아 군대가 좀씩 보스니아에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미국은 이 전쟁을 끝낼 마지막 카드를 꺼내게 되는데, 보통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기 전에. 그건 아니지. 미사일 쏘죠. 서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토론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협상. 협상. 예. 협상을 하게 되는 핵을 거죠. 쏘나요 벌써? 너무 위험하잖아. 네. 원래 미국이 마지막 핵선적이 전에 있었으니까. 미국의 오하이오주 데이턴 미 공군 기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부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해서 거기서 평화안을 구성을 하게 되고 협상안을 결국 도출하게 되는데, 그 협상안 도출의 결과 어떻게 지도가 형성되게 됐는지 한번 와, 이거 궁금하다.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보스니아 내전 전의 민족 분포도의 모습이고요. 저쪽에 있는 모습은 바로 보스니아 내전 이후의 민족 분포도의 모습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공화국 안에 두 개의 체제, 하나는 세르비아인이 차지하는 스르프스카 공화국. 스르프스카라는 뜻 자체가 현지어로 세르비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스니아 세르비아인이죠. 보시면은 49%의 영토가 세르비아에게 주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니아 무슬림과 크로아티아 카톨릭계가 장악하게 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약 51%의 영토를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희한하네. 네. 복잡하다. 그래서 보스니아라는 나라 안에 1국가 2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나라가 또 있는 것이죠. 딜나 씨, 그러면 그 이후에 보스니아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그 대통령은 3명 있어요. 그 크로아시아인, 서비아인, 보스니아인 다 대통령 있어요. 다 보스니아의 대통령이에요. 아, 민족 대표로 한 명씩. 맞아요, 하는구나. 맞아요. 지금도 저 분쟁이 현재 진행형인 거네요. 진행형이죠. 지금도. 예. 보스니아의 독립선언. 이 지역에서 많은 것을 바꿔놨죠. 유고 연방 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신유고 연방이 세워지게 됩니다. 전부 다 독립을 해서 나가고 세르비아 안에 보이보디나와 코소보 그리고 몬테네그로 공화국이 서로 연합한 신유고 연방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 민족 간의 갈등, 그 갈등을 일으킨 전범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됐지? 처벌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습니다. 그들은 전쟁 이후에 UN 국제재판소에 서로를 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최후는 이 재판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되게 되는데 최후 진술이 되게 또 주목을 받습니다. 그 최후 진술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number IT 9937I. The prosecutor versus Slobodan Milosevic. You do have the right, of course, to defend yourself. You also have a right to counsel. I consider this tribunal a false tribunal and indictments false indictments. It is illegal being not appointed by UN General Assembly, so I have no need to appoint counsel to illegal organ. The chamber sentences Mr. Ratko Mladic to life imprisonment. Mladic Mr. Mladic, if you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내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한 것뿐입니다. 제가 다른 강대국들처럼 베트남, 캄보디아 또는 포클랜드를 침략했습니까? 아니면 소말리아나 걸프전에 뛰어들었습니까? 저는 단지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저게 뻔뻔하다고? 아, 의사로 위장을 했어. 야. Stop, please. Please sit down. 뭐야? 아? 자살했어요? 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너무 뻔뻔해요. 뻔뻔하죠. 예. 더욱더 불행한 건요.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 역사로 인해서 인종 청소를 자행했던 인물들이 각 민족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영웅이다라고 추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관계사 전공자로서 이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 마치 조각난 역사 퍼즐을 보는 듯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객관적이고 분명한 역사인식만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재현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